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오늘 보인고 통합과학을 시험을 봤는데 어머님들께서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셔서 얼른 빨리 시험지를 입수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뭐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 좋지가 않냐면요. 보잉고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문제가 쉽게 나왔던 적이 없거든요. 이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보잉고는 문제가 쉬우면 재앙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실수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험, 통과 시험이 쉬워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정이 좀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웃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인상 쓰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분석을 좀 제가 빨리 해서 약간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제대로 하려고 어쨌든 스피디하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일단 좀 보시죠. 자, 일단 작년이랑 분황 분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지 점수나 그런 것들이 납득이 좀 가시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어머님들 제가 분석 자료 지금 여기 PPT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읽기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학원에서 시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범위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거를 문항분포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물리 파트가 굉장히 문제수가 적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문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29문제에서 25문제로 좀 줄었는데요. 이게 70점 만점에서 60점 만점으로 바뀌어서 그렇고요. 또 70점 만점이 왜 60점 만점으로 바뀌었냐면요. 과탐실이 들어가서 그래요. 작년에 과탐실이 2학기에 그냥 한꺼번에 수행 5회차로 그냥 쭉 하고 말았거든요. 2학기에. 근데 올해부터 1학기로 과탐실이 내려와가지고 어차피 수행으로 진행될 거기는 한데 점수를 거기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좀 점수를 적게 좀 배점을 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문항수가 좀 줄었고요. 만점이 70에서 6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을 좀 조절했고요. 서답형은 그대로 20점 만점으로 했는데 문항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답형 4문제 20점 만점이, 그러니까 서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객관식이 좀 문제가 줄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과탐실이 내려온 것 말고도 이 지필고사에서 가장 큰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전에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잘 나눠가지고 4번에 걸쳐서 진도 빼고 그리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진도를 모두 빼신답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끝내버리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1회차에는 전범위로 시험을 보신대요. 그래서 범위를 전에 작년에 1학기 중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1학기 기말에 포함됐던 부분을 지금 1학기 중간에다 다 넣어가지고 한 번 보는데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부담이 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결정된 건 아닌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다른 자사고들이 통합과학을 1학기 집중이수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통합과학을 다 끝내버리는 커리를 좀 채택하고 있는 자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국구 자사고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자사고 말고 뭐 이렇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들 있잖아요. 뭐 상산이라든가 북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대부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한 학기에 통합과학을 다 끝내버리는 그런 이제 커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보인이 그거를
그거를 좀 따라서 가려고 근데 갑자기 그거를 바꾸면 충격이 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범위를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까지만 해갖고 다 끝낸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한 학기에 집중 이수를 해버리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걸 좀 연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물리 파트가 굉장히 이게 적었거든요. 그 범위 자체가 없었으니까 물리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원래 1학기 작년에 1학기 기말에 들어갔던 그 범위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물리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다른 생명이나 화학 그러니까 생명, 화학, 지학 파트는 그대로 이제 그 범위가 그대로 왔는데 또 생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1학기 기말이었던 범위가 이번에 또 중간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거기에 물리까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암기할 거 많고 그다음에 공부할 거 많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친구들한테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시험 문제는 좀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예, 제가 중으로 할까 망설이다가 중하로 했습니다. 중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문제에서 그 진술문, 기역, 니은, 디귿에서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역, 니은, 디귿 그 진술문에 뭔가를 함정을 파고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진실한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 친구들이 낚시로 걸렸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친구들은 그냥 좀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풀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구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보잉고 자체에서 굉장히 특이 진도 부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특이 진도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그 선행 과정에 약간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게 과하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평이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 문제가 너무 쉬웠다. 원래 물리에서 조금 더 좀 난도를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물리 문제가 너무 평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중하로 제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예상 1등급 컷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점수로만 봤을 때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지금 한 13, 14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숫자가 전부 60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1컷이 60점이 아니다. 뭐 1점이나 2점 정도 깎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0에서 59라고 했는데 이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뭐로 잡았냐 하면 그 객관식 4번이 지구과학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3 기출 문제였어요. 고3 교육청 기출 문제. 그래서 그 문제의 자료 해석이 실패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서술형 1번하고 서술형 4번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써갖고 나는 맞게 쓴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감점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변별이 일어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의 물리 영역, 여기에서 계산 실수.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60점이 1컷이 아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는 1컷을 60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60점 아닌 친구들 굉장히 지금 가슴 졸이겠죠? 60점이라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채점을 한 친구들도요, 보면요, 60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주관식 평가, 그러니까 그 채점 기준표가 굉장히 보잉고에선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는 하나, 내가 맞췄다라고 생각한 거랑 선생님이 그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지금 객관식은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지금 상황이다. 해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문항 분석을 좀 살펴봐 드릴게요. 아까 지구과학이 특이진도가 하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 이건 이제 제 자랑인데요. 적중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요. 그러니까 뭐 오투, 뭐 완자, 이런 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적중했다고 하면 그 적중 아닌 거죠.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적중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들을 적중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적중하기 힘들었던 문제인데, 이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예견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 프린트에서 이런 유사한 그래프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명하신 그 프린트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구조화시킬지는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특이진도 프린트로 시험 2주 전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수업을 다 해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문제도 같이 풀고 답도 맞추고 그 유사한 것들도 한 19개 정도 더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중에 이게 나왔네요. 근데 이게 이제 2번, 그러니까 프린트의 2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기 전이죠. 그래서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정말. 여기 선지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가 등급을 변별할 생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우리 다원 송파관 보인고반 친구들은 이걸로 변별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네, 좀 특이한 문항이었고요. 이거는 참고로 작년 2022년 10월 달에 고3들이 수능 앞두고, 그러니까 9편 끝나고 수능 앞두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고3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선행교육과정 아닌가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위배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인데 자료 해석에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선행 과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3 기출 문제이기는 하나 통합과학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다만 자료 해석이 어려웠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문제화 시켜가지고 본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리 영역에서요. 제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그대로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재에다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실어놨는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통합과학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 교재에다 실어 놓으셨을 텐데, 근데 이거를 실어 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친구들한테 제시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제시했냐면요. 이전에, 그러니까 한 6주 정도 수업을 하는데 한 4주 정도는 이걸 절대 못 풀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소모하면 친구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이 문제를 아껴뒀죠. 교재에다가 다 실어놨고 그거를 아껴두고 계속 개념 부분만 보게 하고 문제를 못 풀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준비한 프린트 문제의 기본적인 그 기출 베스트 문제로 계속 문제를 돌린 다음에 시험 1주 전 남겨놓고 요거를 우르르 풀렸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요. 친구들이 이미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공부의 수준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를 그대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요. 나중에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이미 풀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아껴뒀다가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시험 임박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풀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르르 나왔죠. 지금 서술형까지 6문제가 출제가 그러니까 총 물리 문항이 총 8문제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6문제가 교재 그 모의고사 기출이었고 그 교재에 그대로 실린 문제가 정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는요, 그냥 친구들이 뭐야 이거 뭐 물리 어렵다고 하더니 물리 하나도 안 어렵네 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죠. 왜냐면 고2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고2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1용 통합과학이 아니고 고2.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을 이미 일주일 전에 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냥 프린트에 나온 문제 그대로 다시 반영됐다라는 느낌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 포인트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리 6문제가 그냥 자기가 공부했을 때 나온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라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 영역 모의고사 기출
이게 이제 친구들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그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명과학에서 자료를 약간 비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제가 요거 암기 자료 프린트로 요걸 만들어줬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래갖고 이걸 암기를 시켰는데 이거를 개강부터 해가지고 이런 암기 자료를 5번이나 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이 시험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4월 30일 날 일요일 날도 요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안 틀리죠.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다 맞췄잖아요. 보이시죠? 다 맞췄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지에서는 요게 나왔어요. 보시면요. 이게 기출됐는데 여기 그래프를 잠깐 눈여겨보시면은 낮았다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낮았다가 높아진 걸 학교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높았다가 낮아진 것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낮았다 높아진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 요것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것도 나오겠지만 요게 나올 것 같아갖고 요거 2개를 같이 넣어줬는데 그리고 이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만 공부하고 요것만 줄창나게 한 친구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니은 선지가 이 실수를 이거 공부를 미리 안 하고 들어갔으면 니은 선지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낚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송파관 보인고반 친구들은 이거 그대로 공부하고 시험 전날도 이거 쓰고 들어갔으니까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지금 좀 변별을 좀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네. 그 공부를 이제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면은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인고가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을 모르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보잉은 원래 문제가 어려운 학교예요. 통과가. 이게 기억, 니은, 디귿만 지금 나왔는데 이전에 우리 친구들 선배들 지금 2학년, 3학년 가 있는 선배들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까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 많은 선지를 다 모두 골라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중간고사가 되게 쉽다고 평가가 되는 거고 그럼 기말고사는 분명히 어려워질 거죠. 중간고사는 아직 중학교 3학년 T를 벗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내셨을 텐데 기말고사는 이제 변별해야 되니까 분명히 어렵게 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를 진짜 탄탄하게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머님들 저랑 지금 같이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겠지만 혹시 저를 처음 접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암기자료 요거의 원본이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요거를 포함해서 이런 그림들이 전부 보인고 학교 프린트를 제가 분석해갖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자료는 그러니까 제가 보인고반을 맡으면 보인고반 친구들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고 만약에 잠실여고를 맡으면 잠실여고 친구들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죠. 단원이 같고요. 천재교육 똑같은 통합과 교과서를 쓰는데 프린트가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다르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보인고반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보인고반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암기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개강 시점부터 계속 요 암기 자료를 계속 돌리는 거죠. 이거 다 암기 못하면 집에 못 가니까요. 암기 못하면은 요런 프린트를 못 받습니다. 이거 기출 베스트인데요. 이거는 보인고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 뭐 다른 학교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같은 천재 교과서를 쓴다고 잠실여고하고 보인고하고 프린트가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인고는 제가 자사고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사고 문제들을 막 여기다 넣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고에선 또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자사고형 문제가. 그래서 보인고 기출도 있고 중동고 기출도 있고 세화고 기출도 있고 해서 자사고 문제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기출 베스트가 50문항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2세트가 나갑니다. 매주 2세트가 나가는데 보통 한 6단원, 7단원이 시험 범위로 잡히니까 친구들은 한 14개, 15개 정도의 프린트를 풀게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가 뭐 14개라고 하면은 하나가 50개니까 뭐 700문제? 뭐 이 정도로 프린트로 문제를 풀게 되겠네요. 그죠? 풀고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재밌는 칸이 보이시죠, 여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름 쓰는 거고, 여기 점수 쓰는 거고, 여기 오답 하기 쓰는 건데, 요거를요, 제가 걷어가지고 점수를 다 매겨서 오답 시키고, 오답했는지 확인 도장 찍어서 어머님들께 문자 보내고 하는 작업을 끝내야 친구들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여태까지 친구들이 계속 그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런 과제 자료로 암기 완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거는 제가 물리 교재에서 다 나왔다고 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그림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요거 하나 그냥 샘플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교재에다 이렇게 문제를 넣는데 이게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가 어렵다고 예고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물리가 어렵다라고 예고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기출을 다 내실 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똑같이 낼 줄을 몰랐죠. 그래서 이런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요, 무조건 풀려야 되는데 언제 풀리냐?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 풀려야 된다.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풀리면 소용이 없다. 친구들의 머리에서는 다 휘발되고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이진도 아까 보여드렸던 요 고3 기출문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생명도 여기 나왔어요. 생명도.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이게 되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는데 보인고는요, 이런 식으로 특이진도 프린트를 꼭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거에서 꼭 하나씩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공부가 등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실전형 모의고사도 같이 봤는데요. 실전형 모의고사가 막 되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암기 자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베스트 중요하고요. 보인고 특이 진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재에 실린 모의고사 기출을 푸는 게 중요한데 이 실전형 모의고사는 이제 왜 보냐? 친구들이 약간 시험 대형으로 시간을 안배하고 서답형을 쓰는 연습을 하는 그 테크닉을 기르기 위한 건데 이번에는 한 5회 정도 봤거든요. 5회 정도 봤는데 그 실전형 모의고사 점수가 대략 제가 6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한 5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다 이번에 거의 고득점을 받았고 객관식 다 받고 지금 서답형이 서술형이 어떻게 채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만점이 몇 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그 객관식에서 만점 받는 친구들, 만점 받은 친구들은 거의 이거 실전형 모의고사 보면은 한 5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요거 점수를 제가 보내드리면은 점수 때문에 막 되게 일희일비 하시는데 대략 50점 넘으면 그냥 안심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진짜로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냥 문제를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시험 보는 테크닉 이런 거 기르는 거니까 요거를 안 볼 수는 없어서 보는 건데 뭐가 중요하다? 암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출 베스트 푸는 게 중요하다. 보인고 특이 진도 자료에서 얼마나 그거를 찝어서 적중시켜주는지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다른 학원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주간 테스트 매주 받고요. 주간 테스트 이거 틀리면은 재시험 봐가지고 요거 틀린 거 다 마무리 시켜서 갔고요. 중요한 거 어머님들께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중간고사 때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 다 이렇게 문자 다 매 시간마다 뭐 했는지 주간 테스트 어떻게 봤는지 숙제 뭔지 이런 거 써서 보내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 완벽하게 고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클리닉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머님들께서 이거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거 못하면 집에 안 보내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학원 바로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고 가면은 일찍 불러가지고 요거 마무리 시켜서 요렇게 오답 완료해가지고 점수 쓰고 오답 완료 도장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드리니까 너무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학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친구들도 되게 공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고요. 그것이 계속 쌓이고 이게 6주가 되고 7주가 되고 해서 다시 또 성적으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인데 그 수업이 5월 14일 일요일 2시에 시작됩니다. 클리닉은 첫 주에는 클리닉이 없고요. 둘째 주부터 클리닉을 할 건데 1시부터 2시까지 클리닉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상이 있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도 다 1시 15분 정도 되면 다 왔어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어서 1시쯤이 되면은 다들 오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채점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숙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시 땡 치면 바로 주간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은 어느 학원이나 해주는 내용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내용 자체가 쉬워서 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에 더 도움이 될지 확신을 못 가지실 수 있는데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정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를 수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에도 그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시킬 계획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게 뭔지 아시죠? 통합과학, 암기 잘하기, 그 다음에 문제, 그것을 암기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킨 문제들 풀고 그 문제들의 틀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오답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가는 그 자세, 그걸로 기말고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가 다 1등급 받고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기말고사 때도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요 분석 강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문의 주십시오. 네,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